이 카드를 보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좋은 카드가 나와도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모두가 나쁜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헤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입니다. 두 개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선택이 끝나셨다면 바로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덱을 선택하신 분들,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면 누군가를 아직 사랑해서라기보다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별을 하고 시간만 흘려버린 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붙잡아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아직 그날을 떠나지 못해서 마음속에 상처로 담아두고 계신 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도 왜 이렇게 끝난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카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의외로 상대방 역시도 멈춰서 있는 부분은 맞아요. 뭔가를 이동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이동이 마음 먹힌 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감정보다는 현실을 선택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서로한테 감정적인 표현이라든가 현실적인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래서 지금 연락도 못하고 두 사람이 서로가 감정이 사라졌구나 라고 느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타로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의 마음보다는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상황을 견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제가 카드를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한 장의 카드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카드 식스 오브 스워드 카드를 보시면요. 일단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배를 보시면 칼이 여러 개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나가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 떠나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이었고, 내 마음이, 내 결단이 온전하게 내려진 상태에서 떠난 것은 아니에요 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칼이 꽂힌 배를 타고 이 큰 강가를 건너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까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을 떠나가는 그 상황 자체가, 이별의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내 상황이나 아니면 두 사람의 사소한 오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 지금 상대방이 이전에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인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느꼈던 좀 반복적으로 얽혀있던 두 사람 간의 좀 사소한 다툼이라든가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시 이 배를 타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구멍난 배 밑에서 언제 물이 다시 차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물이 다시 차오른다면은 내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끝까지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상대방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계속적인 반복되는 다툼이 좀 얽혀있는 그 상황 자체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카드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무엇인가가 끝났다라는 선언과 함께 새로운 걸 난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새롭게 우리 관계가 시작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얽혀있던 현실적인 문제 혹은 두 사람만이 자주 다투었던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한 발 더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좀 정체되어 있는 연애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카드상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요, 상대방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이별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의 잘못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강가를 건너가는데 불완전하게 위태로운 상태에서 내 마음이라는 작은 아이를 안고선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새롭게 다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시작된다 하여도 이 사람은 더 발전해 나가거나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연락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재회라는 키워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과의 이별을 더 강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다시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끝난 사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는 거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단정 짓고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뻔히 보이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서로가 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하지 못할까라는 거를 말해주는 건 세 번째 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상대방 되게 계산적이고요, 차가운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말은요, 앞에서 두 사람이 반복되는 다툼이나 반복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면 이거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성적인 그 감정으로 붙잡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미래의 내 모습, 그리고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 혹은 연애관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연애를 원하셨을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카드로 보여지는 부분은요, 두 사람이 이별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나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반복될 것 같아서 내가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나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어서 내 강한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칼을 들고 있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카드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인 모습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려고 오히려 더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은 앞에서 나온 카드들의 결대로라고 하면 좀 계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리스크를 반복하기 싫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는 마지막에 나온 5 오브 완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5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어떻게 기다릴 건가, 어떻게 놓아줄 건가, 또 다시 반복되면 어떡하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부딪힐 걸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현실적인 부분 혹은 다툼이라는 이 방지턱을 건너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번 틀어진다면 내가 이 상태를 이전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상대방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상대방 자체도 굉장히 겁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다투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지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에 있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카드들을 보면요 결과를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의 선택은 내가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상대방은요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너의 선택을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100번을 말해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절대 통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리스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전에 이별의 이유가 꼭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지금 상처를 받는 건 오히려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또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대방을 바꿀 수 없고 나 역시도 상대방에게 100%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를 한 번 더 섞어서 다른 카드를 섞어서 조언 카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조언 카드는 타워 카드입니다. 자, 타워 카드를 보시면요. 도깨비도 보이고요. 뱀도 보입니다. 그리고 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번개에 맞았네요. 이 말은요. 두 사람의 관계는요. 지금 현재는 무너지는 탑과 같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탑이 되었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타로 카드는 상황이나 또 질문에 따라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두 사람이 이별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두 사람은 타워가 무너진 상태다라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타워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타워에 남아있는 건 주춧돌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 주춧돌을 기반으로 두 사람은 새롭게 탑을 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타로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애정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현실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거, 또 현실적인 감정 싸움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 이 반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충분히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주춧돌만 남아있다면 두 사람은 연인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부터 다시 이 무너진 탑을 세워간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단단한 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께서 재회를 한다고 해도 다시 물에 빠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탑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배에 난 구멍들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이 메워진 배로 이 강을 건너간다면 두 사람은 충분히 새로운 관계에서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이 불안함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탑이 완성이 된다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 내적인 부딪힘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요, 바로 다시 연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탑을 다시 만든다고 할 때 탑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공사를 빠르게 하는 사람도요, 혼자서 탑을 다시 쌓는다? 이건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혼자서 돌을 나르는 것보다 주변 친구들이 같이 돌을 날라주고 서로의 인연이 같이 돌을 날라준다면 두 사람의 애정의 탑은 다시 긍정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걸 타로카드에서는 조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로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을 알려주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된다면 다음 스텝을 서로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의 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타로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덱을 선택하신 분들, 어쩌면 지금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일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붙잡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쉽게 생각보다 상대방을 놔주지 못하고 있고요. 잊으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나고,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소식을 도리어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는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이전에 같이 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자, 오늘의 카드는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보다 그 관계가 당신 안에서 너무 깊게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의 하루를 생각보다 오래 붙잡고 있다는 것을 타로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지 타로카드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요,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보면 새로운 연인이 나타났겠지 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 라고 저는 오늘 해석하고 싶어요. 자, 문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아직 과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여러분 안에는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도요,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꽃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누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내 마음속에 새로운 대들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내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의 의미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를 보시면 새로운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아직까지는 쥐어진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처럼 지금 현재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과 여러분이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비중을 3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70%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음의 불꽃은 남아 있는데요. 이 불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카드에서는 말을 한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오는 불꽃은 30%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꽃을 계속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난 쟤를 만났었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마음을 주면은 너도 나에게 올 거야 하면서 70%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고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70%, 상대방의 마음이 30%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번째 카드 때문인데요. 두 번째 카드는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악마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카드를 보더라도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뭔가 나 지금 맞지 않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향을 모르겠다. 좀 내가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끊고 싶지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감정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눈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는 여러분에게 붙잡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30%는. 하지만 상대방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내 눈을 찌르고 내 몸을 다치게 해서라도 나는 이 재회보다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70%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고 30%의 기대감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반대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줄 거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에요. 이 손가락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손가락이 나를 다치게 할 걸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대방이 나에게 줬던 그 감정들, 상대방과 느꼈던 그 추억들이 나한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아니야,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으로 타로 카드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카드는 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요. 악마라는 건요, 어떤 유혹을 하는 대상이거든요. 유혹하는 대상을 굉장히 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지금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대방을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들 30%는 다른 사람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계속 앞에서 30%와 70%를 비유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이 세 번째 5 오브 컵스 카드 때문인데요. 자, 이 카드는요, 항상 마음의 상실을 상징하고 있는 카드예요. 컵이라는 거는 타로 카드 안에서 마음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5개의 컵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깨졌어요. 그렇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 실망을 안겨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이고, 이게 감정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방도 나한테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나 역시도 상대방한테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금이 가고 있는 이 컵을
억지로 붙여가면서 만들어갔던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별을 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다칠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다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상대방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을 잊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한테 말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었을 거고요. 그 오해 때문에 두 사람은 다툼이 있었을 거고, 그 다툼 때문에 또 두 사람이 싸우게 되고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한테 지쳐서 아마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분을 서로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서로가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보여줬을 때는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카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두 사람에게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카드는 당신의 약간의 슬픔,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오해가 해소가 된다면 그만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남아있는 컵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걸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약간은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는, 자, 마지막에 나와있는 텐 오브 완즈 카드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카드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뿐만 아니라 후회, 미련, 죄책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사람이 이별을 했을 때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부정적인 부분만 봤기 때문에 이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내 감정을 참았던 부분이 곰고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다라고 나 역시 표현하지 않은 게 잘못된 부분이야 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별을 했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짊어지고선,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두고선 이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무게가 두 사람은 충분히 차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게를 평생 혼자서 안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연애를 하시거나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요, 분명히 지금 상대방에게 가고 있는 이 70%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털어내셔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던 부분, 내가 미안했던 부분,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연애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자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떠난 이유를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이 무게감은 평생 혼자로 살아갈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야 되는지를 뜻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당장 관계를 결정지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속마음을, 먼저 내가 말하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야 상대방도 나에게 그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 30%를 나에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해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의 가능성도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사랑을 원한다면 새로운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이 다시 실수하지 않을 그런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도움닫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카드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의 연애에 있어서 조언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나온 카드는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약에 재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에게 재회의 기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고 있는 마음이 일정 부분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고 후회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그 무게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카드를 보시면요. 자, 이 부엉이가, 흰색 부엉이가 두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은 이 칼이 꽂혀 있는 마음을 두 사람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오해이고, 이 오해를 풀고 나면은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그 상처가 되는 말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너무 헤프게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잔소리를 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내가 헤프게 돈을 쓰는 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싫어서 혹은 상처받고 후회하는 게 싫어서 했던 잔소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벌써부터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작은 오해에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의 본심을 서로가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본다면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이 작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카드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때가 되면 새로운 시작점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서로에게 가고 있는 마음의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면 두 사람은 행복한 재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더 발전적인 그런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타로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리딩의 결과가 시간을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점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때 재회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이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상대방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열쇠가 되고 또 스스로가 나 정말 잘 버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타로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